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수학의 이수영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환율을 공부하기로 했었죠. 환율에는 경제수학에서 수학,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실제 이 환율 계산은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나 실제로 은행에 가서 화폐를 교환할 때 쓰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화폐와 환율입니다. 첫 번째, 화폐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교환 경제 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수단 또는 교환 수단인 거죠. 그죠? 여러분,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들, 신용카드도 물건을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어찌 보면 화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유통수단이자 교환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이, 드라마를 봤을 때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쌀가마니를 이렇게 치고 옵니다. 치고. 그래서 나 이거 살 건데요? 하면 어떻게? 그 쌀가마니를 하나 툭 내려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물품과 이 쌀 한 가마니가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쌀이 화폐 수단이 되었고, 그죠? 상평통보와 같은, 그죠? 엽전 같은 그런 화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 오면서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현찰 같은 화폐가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화폐는 가장 보편적이어야 하면서 물가 지수의 역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건, 선생님이 쥐고 있는 이 리모컨을 1,000원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1,000원. 자, 이 물건과 1,000원은 서로 교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겠죠. 그 말은, 자, 이 물건을 1,000원에 샀었는데 이제는 2,000원에 샀어요. 2,000원. 그 말인즉슨 교환 가치가 어떻다는 거죠? 원래는 1,000원이면 서로 교환이 되는데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2장 2,000원을 줘야 교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 지수의 역수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화폐 단위 이렇게 있죠. 미국은 US 달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유로, 영국은 파운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원 이렇게 돼 있죠.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됐죠? 화폐 단위가 요렇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있을 거니까 그 단위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화폐를 서로 교환을 할 겁니다. 교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율. 그렇죠? 환율은 여러분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의 가치와 화폐 가치를 따지듯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가치를 비교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환율은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환율을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환율을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결정하거나 환율은 계속 변동이 있다는 것. 그죠? 가치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율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당연히 달러가
굉장히 궁해져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줘야 동일한 화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더라.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역 수입, 그 다음에 외채 상환,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투자. 되겠습니까? 돈을 쓴다는 거죠. 무역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의 상품을 우리가 사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싶으면은 미국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달러가 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 당연히 우리가 가서 달러를 쓸 거니까요. 자, 외환의 공급, 무역 수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관광 유치. 역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쓰는 것. 요거 두 개 다 똑같은 얘기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면은 그 환율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환율을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달러에 1,100원입니다. 1,100원. 1,100원.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화 가치가 상승, 하락. 자, 달러가 매우 귀해졌어요. 귀해졌어요. 그런데 1달러에 1,100원이었던 게 달러가 귀해지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줘야 1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이런 거네요. 1달러에 1,200원.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할 거냐면은 환율이 상승했다. 지극히 어느 관점입니까? 우리나라 관점인 거죠. 자, 동일한 1달러를 1,100원에 줬다가 이제는 1,200원을 줘야 되겠죠. 이 상황을 환율 상승이라고 한답니다. 괄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원화 가치 하락.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야 1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여기는 1,000원. 자, 원래 1,1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젠 1,000원만 주면 돼요. 무엇입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더 귀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1,100원, 100원짜리 11개를 주면 되는데 이제는 10개만 줘도 돼요. 왜? 우리나라 돈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환율 하락이고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화 가치,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오로지 우리나라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1달러에 1,100원을 기준으로 잡고 1달러에 1,200원이라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 또는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자, 반대로 1달러에 1,000원만 주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원화 가치가 상승, 달러 가치 하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 시세 현황판.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환율이 매일 변합니다. 매일. 1달러당 얼마, 그 다음에 일본 돈은 얼마, 유로화는 얼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 한번 이걸 검색해 봤어요. 언제냐면은 4월 10일자 환율입니다. 4월 10일자. 자, 한번 살펴보자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돈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1212원. 1달러당 1212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본 돈 JPY, 그죠? 재팬엔, 그죠?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환율 비가 대략 10대 1입니다. 10대 1. 10대 1. 그렇다고 여기다 1원짜리 쓰기는 조금 너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비슷하게 보려고 100엔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100엔당 이해되겠죠? 그래서 100엔당 1118원 요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유로화 1유로는 1326원. 자, 요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원화 여기 172라고 적혀 있죠, 그죠? 요런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 100엔 정도가 1000원 정도의 비슷한 이 1000원 언저리에 비슷한 환율이면 보기가 편할 건데 중국 돈은 1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곱하기 10을 했으면은 조금 환율이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더 편하다네요. 그죠? 중국 위안화는 172원입니다. 172원. 그 다음에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네요. 자, 이거는 신한은행 고시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은행마다 환율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보십시오. 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볼게요. 1000원당 죄송합니다. 1달러당 1212원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현찰을 살 때와 팔 때 이렇게 있죠. 분명히 1달러당 1212원이었는데 살 때는 1233원, 팔 때는 119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죠, 그죠? 돈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현찰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도 해야 되고 바꿔줄 때 은행원들이 바꿔주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 자,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현찰 살 때가 1233원이기 때문에 매매 기준 여기 있는 1212원을 뺀 얼마? 21원. 여러분들 1달러당 21원의 수수료를 붙이는 겁니다. 수수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1212원이랑 1190원이랑 차이가 나죠. 그죠? 자, 1212원과 1190원을 빼면은 대략 얼마? 22원. 이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자,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요 수수료는 8% 내외입니다. 8% 내외. 이거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8%로 고지를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 때랑 매매 기준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팔 때랑 매매 기준율이랑 다르다. 요 차이는 무엇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생기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환율을 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환율을 계산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환율 계산의 기초를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 어떻게 환율이 계산될 것인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위안화가 얼마가 될 것인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 여행을 위해 10만엔을 환전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있는데 예제 2번을 먼저 하고 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봅시다. 자, 일본 돈 10만엔을 환전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돈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 현찰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요 기준. 그죠? 그래서 100엔당 얼마? 1111.48원. 요게 100엔당입니다. 100엔. 100엔.
그러면은 10만 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얼마?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결과는 111만 1480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압니다. 111만 1480원인 건 아닙니다. 근데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하죠. 수수료를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현찰 살 때랑 매매 기준율의 차이가 바로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수수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11.48 요 현찰 살 때 기준과 매매 기준 얼마? 1092.37. 자, 요게 살 때 기준이고 요거는 매매 기준입니다. 요거 두 개 차이가 수수료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뺀 값에서 얼만큼? 1000번을 바꾸면은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이걸 빼면은 매우 괴롭군요. 자, 19.11 맞습니까? 그죠? 19.11원이네요. 그죠? 여기 1000원. 됐죠? 19,110원입니다. 19,110원. 자,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현찰이랑, 현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랑 일본 돈을 바꿀 때, 살 때. 그 다음에, 일본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가져가서 팔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나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나의 입장. 내가 지금 한국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 돈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돈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살 때. 자, 그 다음, 예제 2번과 예제 1번의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그죠? 자, 한국인데, 내가 현재 미국 돈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여행을 갔다가 미국 돈을 좀 남겨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중국으로. 자,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당연히 중국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돈에서 중국 돈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안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고 한국 돈을 다시 중국 위안화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2번과 1번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왜 그런 규칙을 정했는가?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금융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한국이니까 미국 돈을 한국으로 또는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대화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팔고 살 때는 반드시 한국 돈이 끼어 있어야 된다. 끼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달러를 먼저 한국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달러 바꿔주세요. 그러면 뭘로 되니까? 여기는 한국이죠. 그죠? 제가 100달러를 은행에 팔게 되는 겁니다. 팔게. 그죠? 그래서 US 달러를 어떻게? 팔 겁니다. 팔 때. 원래 원화 가치가 환율이 1104원인데 수수료를 좀 주고 어떻게? 1085원쯤 1085원쯤 그죠? 1085.18 1달러당 가치가 요만큼이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100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죠? 100달러.
그러니까 얼마? 10만 8,518원을 가졌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10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어떻게? 다시 위안화를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만 8,518원을,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중국 돈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17.95원입니다. 117.95. 그래서 여기 있는 10만원을 177.95로 나누면은 위안화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로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로 보면 좋겠는데 대략 800위안 정도? 그죠? 800위안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을 계산할 때는 수수료가 반드시 붙습니다. 수수료. 이해되겠죠? 그 수수료는 매매 기준율이랑 살 때, 팔 때, 요 차이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 1번과 2번에서는 환율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자, 은행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환율 우대. 환율. 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은행에 환율을 얘기하면은 조금 깎아줍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죠? 은행은 여러분들이 자주 오면 올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자, 그랬을 때 쭉 읽어볼게요. 미국 돈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고객으로 우대국으로 환전을 할 겁니다. 환전. 이제 환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죠? 돈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하죠. 환전. 그래서 은행에서 쿠폰 우대율에 따라서 환전하면은 중국 돈 얼마인가? 됐죠? 주어진 환율 시세표를 계산하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그것을 미국 돈에서 한국 돈까지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현재 다시 팔 겁니다. 1085.18 됐죠? 자, 근데 환율을 어떻게? 최고 70% 우대해 주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환율을 70% 깎아 주겠다는 거죠. 깎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원래는 팔 때 어떻게? 1085.18원 이렇게 팔아요. 기준은 얼마? 1104.50. 얘가 기준율이고 팔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뺐을 때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픈 단원이네요. 그죠? 19.32원이 바로 뭐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이게 매매 기준율. 이게 팔 때. 요 차이가 바로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70% 깎아주겠대요. 그러면 이 수수료가 어떻게? 70% 깎아주니까 19.32에서 어떻게? 30%만 남게 되는 거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수수료만 깎아주는 겁니다. 수수료, 환율 자체를 70% 깎아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수료를 직접 구해서 그 수수료의 30%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3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3을 곱하면은 끝자리가 6, 그 다음에 9, 5, 7. 5.796원이 여러분들이 내어야 될 수수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1104.8 아이고 1104.5에서 여기 있는 수수료 5.796을 뺀 금액. 그죠? 이 계산이 너무 힘드네요. 그죠? 자, 4. 끝자리 4.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0. 7.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8. 1098.704.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자,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1104.50에서 수수료 19.32를 빼면은 8대가 1085.18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70% 우대를 받았더니 얼마? 8대 가격이 1098.704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수료를 우대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1달러당 1085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1098원. 돈을 더 많이 받네요. 할인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환율에 의해서 1098.704원에 몇 달러?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100달러. 그래서 어떻게? 0.4 109,870원. 그죠? 1000 얼마 정도 이득을 받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돈을 가지고 다시 위안화를 계산할 건데 위안화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위안화도. 자, 요 계산은 과제로 주고 선생님이 댓글에 답을 적어 놓을게요. 자,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기 있는 한국 돈을 가지고 이번엔 중국 돈을 사야 되잖아요. 수수료는 177.95에서 166.32를 빼게 되면은 11.64원이 여러분들이 내어야 될 수수료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11.64원이 어떻게? 70% 우대를 받는다. 즉 여러분들 30%만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분의 30을 곱한 얼마입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 단원. 3.492원. 그죠? 3.492원의 수수료만 받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기준율에 원래 수수료를 할인 안 받으면 어떻게? 166.31에 11.64를 더해서 177.95를 환율로 잡아야 되는데 166.31에서 70% 할인된 얼마? 3.492를 더한 3.492를 더한 너무 힘드네요. 169.802원으로 싸게, 그죠? 원래 177원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169원만 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환율 우대 쿠폰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면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시험 때는 조금 간단한 간편한 숫자를 제시할 테니 여러분들 계산기로 어떻게 환율을 계산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켜보세요. 인터넷을 켜보면은 네이버에 환율 계산기 하면 됩니다. 환율 계산기를 보면은 우대가 90%, 80%, 70%다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90%, 80%, 70%일 때의 환율을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